자, 화학 반응식 관련된 추가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도 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긴 하겠지만은, 워낙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일찍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까 봐, 미리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 파트에서 이제 문제에서 한계 반응물 개념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계 반응물이 무엇이냐? 반응물 중에서 먼저 완전히 반응되어서 사라지는 물질이죠. 사라지는 물질을 우리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반응식이 있는데, 지금 N2 이몰하고 H2 3몰을 완전히 반응시킨다면은 NH3의 양이 얼만큼 생성될지, 그 다음에 남은 반응물의 양은 얼마일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무슨 얘기예요? 이 반응식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1몰에 NH2하고 3몰에 H2가 반응해서 2몰에 NH3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넣은 건 얼마예요? N2 2몰을 넣었고 H2는 3몰을 넣었어요. 분명히 H2 3몰하고 얘 1몰만 반응한다 했는데 N2가 2몰이나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H2는 모두 소모될 거고 그 다음에 N2는 2몰 중에서 1몰만 반응했죠. N2는 1몰만 반응하고 이 중에서 1몰이 이제 남겠죠. 그 다음에 N2 1몰하고 H2 3몰이 반응했으니까 NH3 2몰이 생기겠죠. NH3는 2몰 생성. 자, 상황을 이해했나요? 따라서 생성되는 NH3의 양은 나왔다시피 2몰이고 그 다음에 남은 반응물의 양은 N2가 이렇게 1몰이 남게 됩니다. 자, 이때 지금 H2가 모두 소모되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완전히 반응되어 가지고 사라지는 물질, 이런 반응물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한계 반응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이 한계 반응물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개수분의 몰수가 가장 작은 반응물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위에서 N2하고 H2를 반응시켜서 NH3를 생성하는 반응이었는데 실제로 넣은 몰수는 얘는 2몰이고 얘는 3몰을 넣었죠. 자, 그럼 N2의 경우에는 개수분의 몰수, 개수는 1이고 몰수는 2니까 개수분의 몰수를 하면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H2는 개수가 3이고 몰수가 3이니까 3분의 3을 하면 얘는 1이 나오죠. 자, 2하고 1 중에서 뭐가 더 작습니까? 1이 더 작잖아요. 따라서 H2가 한계 반응물이다. H2가 먼저 산물이 소모되어 사라지고 N2는 남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개수분의 몰수가 가장 작은 반응물로 판단할 수 있기는 한데 나와 있다시피 사실 이렇게까지 한계 반응물을 판별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하되 나중에 조금 화학 반응식 문제에 익숙해지면은 딱 보고 나서 직관적으로 H2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 2몰하고 3몰이라는 이 몰수만 딱 보고 N2하고 H2는 1몰, 3몰 이 몰수비를 반응하니까 N2가 남고 H2가 모두 다 소모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처음엔 어려우니까 이 방법을 쓰되 자, 이때 몰수의 관점에서 또는 질량의 관점에서 화학 반응식을 이제 표를 그려서 앞으로 나타낼 거예요. 자, 지금 N2하고 H2가 이렇게 반응해서 NH3가 나온다는 이런 반응식을 썼죠. 자,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반응 전과 반응하고 있는 중과 반응 후로 나눠서 이제 풀 겁니다. 항상 반응과 반응 후 사이에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꼭 하나는 이렇게 적도록 합시다. 나중에는 여기 있는 질량 단위도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건데,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표를 그릴 때, 내가 이걸 몰에 대해서 적은 건가? 이걸 내가 그램에 대해서 적은 건가?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단위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문제 풀면서 정신 없으니까 이제 뭐 생략해도 되겠죠, 그죠? 자, 처음에 지금 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써볼 건데 N2 2몰하고 H2 3몰 넣었잖아요. 그래서 반응 전에 N2 2몰, 그 다음에 H2가 3, NH4에 없었으니까 0. 근데 H2가 한 개 반응물이죠. 자, 이런 습관도 좀 들여놓읍시다. 항상 한 개 반응물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한 개 반응물에 동그라미 친다는 얘기는 이 반응물이 모두 다 소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소모가 되어서 H2는 최종적으로 0이 되고 그 다음에 N2는 이 중에서 1몰만 소모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 여기는 항상 여기 반응식의 개수비하고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지금 1대 3대 2로 반응하잖아요. 따라서 반응식에서의 반응하는 양도 1대 3대 2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몰이 마이너스 3몰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최종적으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1, 0, 2만큼 남게 된다. 이렇게 쓰면은 반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겠죠. 질량의 관점에서도 화학 반응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반응 전에 지금 N2가 2몰 있잖아요. 이 몰은 N2의 분자량이 28이니까 총 56g에 해당하겠죠. H2는 3몰 있었으니까 6g에 해당하겠죠. 0이고 그래서 각각의 몰수에다가 이렇게 몰 질량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몰수의 관점과 질량의 관점에서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수업 시간에 한 반도 있을 거고 아직 안 한 반도 있을 텐데 한번 그 연습을 해봅시다. 자, 반응 전에는 H2가 총 얘는 4몰, 얘는 3몰, 0몰이 있었다면은 일단 한 개 반응물이 뭔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한 개 반응물이 뭡니까? 개수분의 몰수가 작은 반응물을 골라도 되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얘가 한 개 반응물이고 하고 판단해도 되고 자, 어쨌거나 판단을 해보니까 H2가 한 개 반응물이죠. 따라서 H2는 모두 다 이렇게 소모되고 자, 얘가 3월 반응했으니까 내가 아까 뭘 했어요? 여기 반응식의 반응 개수하고 반응할 때 반응 몰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죠? B가 3월 반응하니까 얘는 2몰 반응하고 얘는 4몰이 생기겠죠. 따라서 1몰 남고 얘는 4몰이 남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질량의 관점에서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몰수에다가 그냥 몰 질량을 그대로 곱해가지고 풀면 돼요. 그래서 8g 얘는 48g 아니죠? 32에다가 3을 곱하면 96g 0 근데 8g 모두 소모해서 0 얘는 64 소모되어서 32 얘는 72 72 이런 식으로 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A 2몰과 B 5몰이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 나와 있는데 A가 한 개 반응물에 나와 있죠. 한 개 반응물에 항상 동그라미 쳐놓고 자, 반응 전에 얘가 2몰, 5몰, 0몰만큼 있습니다. 근데 반응하면서 2몰 소모되어서 얘는 0.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남은 반응물의 양이 총 4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A는 어차피 0이니까 B가 지금 4몰만큼 남아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반응하면서 얘는 1몰이 소모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가 지금 이 두 개 반응할 때 C는 한 개 생성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1몰 반응했다면 얘는 0.5몰이 생기겠죠. 플러스 0.5, 0.5 이렇게 자, 반응식의 개수 A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에 반응하면서 반응하는 이 몰수 B는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으므로 A 대 2가 2 대 1이어서 A는 4이다 라고 이제 구하면 돼요. 알겠죠? A 3몰과 B 1몰을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C의 양을 구하러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표를 그어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4A하고 이 B가 만나서 C가 생성되는데 4몰과 그 다음에 1몰을 반응시킨다 나와 있네요. 자, 모간기 반응물이에요. 자, 아까 말했듯이 개수분의 몰수가 작은 화학 반응물을 골라도 되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골라도 되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은
지금 B가 한계 반응물이죠. B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모두 다 이제 1몰만큼 소모돼서 0이 되고, 자, 얘가 2개 반응할 때 얘는 4개 반응하므로 얘는 1개 1몰 반응하면 얘는 2몰이 소모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0.5몰이 생길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가운데 헷갈리면 항상 이거를 떠올리면 돼요. 가운데에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얘 몰수비는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구나. 자, 이거 항상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일단 생성되는 C의 양은 0.5몰이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질량 관련된 법칙을 좀 볼 건데,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자, 뭐냐면은 반응 전 질량의 총합과 반응 후 질량의 총합이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한번 문제를 봅시다. 위에서 그 N2 2몰과 H2 3몰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반응을 지금 나타낸 건데, 질량의 관점에서 이런 표를 우리가 그렸었죠. 자, 이때 첫 번째로는 뭘 볼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여기 먼저 볼 겁니다. 자, 반응 전 질량의 총합이 지금 얼마예요? 56에다 6을 더하면은 62g이죠. 근데 반응 후에도 지금 질량의 총합이 어떻게 돼요? 62g이죠. 그래서 반응 전 질량의 총합과 반응 후 질량의 총합이 항상 같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반응하면서를 봅시다. 자, 반응하면서 이거. 자, 28하고 6하고 더하면 34가 된다는 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28에 6만큼 반응하니까 얘는 34g이 생성돼야겠죠. 그래서 반응하는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되는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사용이 됩니다.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 2A가 3B 더하기 C가 되는 건데, 자, 지금 반응 전에 반응하면서 여기 가운데 먼저 봅시다. 자, 반응하는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되는 생성물의 질량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은 12하고 여기 플러스 8이 돼야겠죠, 그쵸? 20만큼 반응하는 게 12하고 8만큼 생기니까, 그 다음에 20에서 마이너스 20만큼 반응했으니까 얘는 0, 얘는 12가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거는 뭐 두 가지 방법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뭐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뭐에서 8을 더한 게 17 나와야 되니까 뭐 9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표를 채우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B가 한개 반응물이죠. 그러면은 B가 모두 소모가 된 겁니다. 자, 소모가 되었고, 그럼 얘가 16이 모두 다 반응을 하겠네요. 이렇게.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생성된 반응 후 질량의 총합 34가 여기서 그대로 34야겠죠. 그러면은 얘는 18이 될 거고, 얘는 그럼 16만큼 반응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16만큼 반응했으니까 얘는 32만큼 생겼을 것이고, 또는 이 세로줄 보면서 뭐 풀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만 들으면 알겠지만 사실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좀 복잡하게 쓰여서 많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건 나중에 조금 자세히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할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질량비에 관한 얘기인데, 자, 앞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항상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가 질량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개수가 1대 3대 2라고 해가지고 실제 질량도 1대 3대 2의 질량비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모든 반응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2하고 H2가 반응해서 NH3가 생성되는 반응에 있어서 N2하고 H2를 얼만큼 넣든 항상 반응은 어떤 특정한 질량비가 항상 성립하게끔 반응이 일어나기는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28g, 6g이 반응해서 34g이 생성됐잖아요. 즉 질량비가 14대 3대 17인데, N2하고 H2를 얼만큼 넣든 항상 질량비는, 반응한 질량비는 14대 3대 17의 질량비로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위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질량비에 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밑에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밑에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지금 A는 반응식의 개수가 안 나와 있고 B는 1, C는 2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실험 1에서는 A와 B가 모두 반응했대요. 자, 일단은 우리 X를 먼저 구해볼까요? 실험 1과 2에서 실험 1에서는 A와 B가 모두 반응했다. 자, 그러면은 A와 B가 모두 다 소모되어서 얘는 다 이제 사라졌을 것이고 얘가 모두 다 C가 되었겠죠. 자,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X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OW가 돼야 되죠. 반응한 반응 물질 질량의 총합이 OW였으니까 생성된 생성물은 지금 C밖에 없으니까 얘가 OWg이 돼야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실험 2에서는 지금 EW만큼 넣었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실험 1에서 A와 B가 모두 반응해서 C가 OW가 생성되었네. 아, A하고 B하고 C는 질량비가 4대 1대 5가 되게끔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야 돼요. 표를 그려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난 겁니까? 4W, W만큼 넣었는데 얘가 모두 다 반응을 해가지고 OW만큼 이렇게 생긴 거죠. 이때 가운데 얘네는 이렇게 4대 1대 5로 항상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실험 2에서 지금 마찬가지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EWg과 EW를 넣어가지고 지금 반응을 시킬 건데 질량비가 4대 1대 5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지금 가장 먼저 소모가 됩니까? EW하고 EW만큼 있는데 뭐가 먼저 소모가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BEWg이 모두 반응하려면은 A는 얼만큼 필요합니까? 8Wg만큼 필요하겠죠. 자, 거꾸로 A가 EWg이 모두 반응하려면은 B는 얼만큼 필요합니까? 얘는 0.5W만큼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EW만큼 있으면 얘는 0.5W니까. 자,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A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판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다시. 그러니까 B가 EWg 모두 반응하려면은 A는 8Wg 필요한데 지금 EW만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A가 부족한 반응물이고 B가 지금 넘치는 반응물이구나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 지울게요. 그래서 얘는 EW만큼 반응하는데 이때 항상 그 반응할 때에 그 가운데는 4대 1대 5의 질량비가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0.5W, 여기는 플러스 2.5W가 됩니다. 4대 1대 5니까. 따라서 얘는 0, 1.5W, 얘는 2.5W가 돼요. 됐나요? 그럼 남은 반응물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남은 반응물의 질량은 1.5W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얼마입니까? Y는 생성된 생성물의 질량이니까 2.5W죠. 그죠? 자, 3번. A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자, 3번은 좀 중요하니까 강조를 할게요. 이제 화학 반응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생겨요. 뭐, 자, 세 가지 유형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질량비하고, 그 다음에 뭐 분자량비가 주어진 경우에 몰수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는 분자량비와 질량비와 몰수비를 할까요? 질량비와 몰수비를 이용해서 뭘 구해요? 분자량비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몰수비와 그 다음 분자량비로부터
질량비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자,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한 개씩 한번 해봅시다. 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그죠? 자, A하고 B라는 물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얘가 질량비가 예를 들어서 2대 1이고, 그 다음에 분자량비는 뭐, 2대 3이래요. 이때 얘 몰수비를 구하라 나와 있는데,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2분의 2 대 3분의 1로 계산하면 되겠죠? 즉 1 대 3분의 1로 계산하면 되겠죠? 몰수비는. 그래서 얘는 3대 1이다. 그래서 A하고 B는 3대 1로 반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 비도 한번 해볼까요? 자,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A하고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얘네 둘의 질량비가 3대 2고, 그 다음에 2대 뭐 4에 2대 4라고 해봅시다. 1대 2라고 합시다. 자, 1대 2의 몰수비로 한번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때 얘네들의 분자량 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눈 거와 같잖아요. 그래서 질량 나누기 몰수, 질량 나누기 몰수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분자량 비는 뭡니까? 3대 1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지금 어때요? 그 이제 몰수비를 구할 때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줬고, 분자량을 구할 때는 질량을 몰수로 나눠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질량비를 위에다 적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나 몰수를 이렇게 아래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계산하면은 우리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간편합니다. 자, 이렇게 3대 1이다 또는 1대 3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분수식을 그어서 이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저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이제 많이 풀 것 같아요. A하고 B를 이제 써놓고 얘네들의 질량비하고 분자량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몰수비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질량비하고 몰수비로부터 이렇게 분자량비를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케이스는 좀 특별해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과 같잖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몰수비가 예를 들어 3대 1의 몰수비로 반응을 하고 분자량비는 2대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때 얘네들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하는가? 그냥 곱하면 되죠. n 곱하기 m은 w니까. 그래서 얘는 6대 3, 즉 2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됐나요? 자, 이거를 다들 필기를 해놨으면은 이제 지우고 한번 A를 구해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A하고 B, 여기 A하고 B를 한번 볼까요? A하고 B. 지금 질량비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아까 내가 질량비는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했었죠? 그래서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분자량은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A가 B의 2배라 나와 있죠? 분자량 B는 A가 B의 2배이다. 따라서 얘는 몇 대 몇의 몰수비로 반응을 한다. 자, n분의 w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2대 1의 몰수비로 반응을 한다. 따라서 A 2개하고 B 1개가 만나서 반응을 한다. 근데 반응식 개수가 지금 A 1로 나와 있으니까 A는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자, 그 질량 보존의 법칙까지 지금 이제 마쳤고, 질량 관련 법칙까지 마쳤고, 다음으로 이제 반응 전후 개수의 합과, 그 다음에 반응 진행 정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전후 개수의 합으로부터 이 전체 이 개 안에 들어있는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지 일정한지 또는 증가하는지 판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N2하고 H2가 만나서 이렇게 2NH3가 되는 반응. 자, 이런 반응을 보면은
얘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N몰에 N2하고 3N몰에 H2가 반응해서 2N몰에 NH3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자, 즉, 총 4N몰이 반응해가지고 2N몰이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 기체 부피는 4N몰만큼 있었는데 2N몰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 기체 몰수는 점점 감소하겠죠, 그쵸? 따라서 몰수가 감소하니까 부피 역시 감소를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전체 부피가 감소하게 될 텐데 항상 그래서 앞에 계속 1이니까 얘네의 개수의 합은 4고 얘네의 개수의 합은 2니까 4에서 2로 줄어드네. 아, 얘는 전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부피가 감소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중간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CH4의 연소 반응인데 얘는 총 3N몰이 반응해서 어때요? 3N몰이 생성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일정하죠. 반응 전에 기체의 몰수와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반응 후에 생성되는 기체 몰수와 같으니까 얘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항상 전체 기체 몰수가 일정하다. 즉 전체 기체 부피 역시 일정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밑에는 지금 총 여기 1하고 3이니까 4N몰에 반응물이 반응해서 5N몰에 생성물이 생성되죠. 자, 그럼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기체 몰수는 증가하겠죠. 따라서 전체 기체 부피 역시 점점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그 다음에 생성물의 개수의 합을 비교하면은 이 반응계의 전체 기체 몰수가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일정한지 판단할 수 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렇게 그 반응 전후 개수의 합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일정한지 판단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반응의 진행 정도.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기체 몰수가 변하는 반응일 때 반응 전 기체 몰수와 반응 후 기체 몰수의 차이를 우리가 델타 n이라 정의한다면은 이 델타 n은 반응하는 양에 비례한다. 자,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한번 밑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A와 B의 양을 달리하여서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에서 3에 대한 자료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지금 A와 B를 이렇게 넣었을 때, 실험 1, 2, 3처럼 넣었을 때, 한번 전체 기체 양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반응 전에는 총 2N몰하고 N몰이 있었으니까 3N몰이 있었겠죠? 3N몰이 있는데, 얘를 한번 우리가 표를 그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근데 지금 2대1의 몰수비를 반응할 거니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 얘는 2n이겠죠. 0, 0, 2n 이렇게. 그럼 반응 후에는 몰수가 총 몇 몰 남아요? 2n몰이 남죠. 됐나요? 자, 실험 2도 한번 해볼까요? 2a 더하기 b가 2c가 되는데 지금 4n몰하고 3n몰이 이게 반응이 됩니다. 자, 모관계 반응물이에요. 여기는 A관계 반응물이죠. 따라서 얘는 4n이 모두 반응하고 얘는 그럼 2n만큼 반응하고 4n만큼 생기겠죠. 따라서 0, n, 4n. 그럼 반응 전엔 총 7n몰이었는데 반응하면서 지금 몇 몰이 생성됐어요? 그러니까 반응 후에 전체 기체 양은 총 5n몰이죠. 됐나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서는 3n몰하고 n몰하고 반응을 시키는데 자, 모관계 반응물입니까? 여기선 비관계 반응물이죠. 그래서 얘는 n몰만큼 모두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2대 1대 2의 몰수비로 반응하잖아요. 얘가 n몰 반응했다면 얘는 2n몰 반응하고 얘는 2n몰 생성되겠죠. n몰, 2n몰. 자, 그럼 반응 전 얘는 총 4n몰 있었는데 얘는 반응하면서 4n몰이 지금 남아있겠죠. 그래서 4n몰하고 3n몰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 기체 몰수의 차이는 얼마예요? 델타 N은 얘는 n이고 얘는 얼마입니까? 7n에서 5n을 빼면 2n이고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n이죠. 그죠? 즉 실험 1은 델타 n이 n몰, 실험 2는 델타 n이 2n몰, 실험 3은 델타 n이 n몰이란 얘기예요. 자, 이게 1대 2대 1, 하나, 둘, 하나, n, 2n, n. 이 b가 1대 2대 1이라는 이 b가 실제 실험 1, 2, 3에서 일어난 그 반응하는 양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운데를 한번 볼까요? 지금 가운데 여기만 봅시다. 여기만 한번 보자면은 얘는 지금 어때요? 얘는 2n몰, n몰 반응해서 2n몰이 생성되었죠. 반면에 실험 2는 4n몰하고 2n몰 반응해서 4n몰이 생성되었죠. 어떻습니까? 반응하는 양이 지금 정확히 2배죠, 2배. 근데 델타 N 역시 2배만큼 증가했죠. 되었나요? 실험 3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지금 보면은 2n몰, n몰, 2n몰만큼 반응했죠. 그죠? 그래서 반응한 양이 얘 1대 2대 1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델타 N 1대 2대 1과 같다. 어때요? 같죠? 그래서 반응 전의 전체 기체의 양과 반응 후의 전체 기체의 양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 반응에서는 이만큼 반응이 일어났구나. 실험 1과 실험 2를 비교하자면은 실험 2는 델타 n이 2n이고 실험 1은 델타 n이 n이니까 실험 2에서 반응이 2배 더 많이 일어났구나. 실제로도 지금 반응하는 양이 4n, 2n, 4n만큼 반응했으니까 실험 1에서 2n, n, 2n만큼 반응한 거에 2배만큼 일어났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해를 못한 학생이 있을까 봐. 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은, 그러니까 전체 기체의 양이 반응 전과 반응 후로 나와 있으면은, 자, 실험 1에서는 지금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의 몰수 차이가 이제 n이고 3n에서 2n을 빼면 n이고 실험 2에서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 몰수 차이가 2n인데 이 자료만 보고 얘는 차이가 n이고 얘는 2n인데 이 자료만 보고 실험 1에서는 실험 2에서는 실험 1보다 2배만큼 반응이 더 일어났구나 라는 걸 이제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그 화학 반응식 문제는 이제 표를 그려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자, 아까 내가 표를 그릴 때는 항상 반응 전, 반응 후 나눠서 문제를 푼다 그랬죠. 근데 항상 문제를 반응 전부터 이제 쓰면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반응 전부터 이제 쓰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은 오히려 반대로 아래에서부터 그러니까 반응 후의 상황부터 적으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반응 전부터 이제 적을지 아니면 반응 후부터 적을지를 잘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나눠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가는 문제 대표적인 예시하고 반응 후에서 반응 전으로 가는 대표적인 예시 문제를 한번 두 가지 풀어볼까 하는데 여기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예시가 위에 나와 있는 이 반응의 진행 정도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반응 진행 정도 개념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한번 위에 7번이 잘 이해가 안 됐으면은 밑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A와 B의 양을 달리하여서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에서 2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한번 각자 문제는 각자 읽어보는 걸로 하고 1번에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A와 B의 반응 몰수비는 1대 B다. 맞죠? 지금 반응식의 개수가 A는 1이고 B는 B니까 항상 1대 B의 몰수비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험 1에서는 오히려 A가 B보다 지금 더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B가 더 많이 들어있어야만 얘가 딱딱 반응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A가 지금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 소모되겠어요? 당연히 B가 먼저 소모가 되겠죠. 따라서 실험 1에서의 한계 반응물은 B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판단했으면은 이 한계 반응물에다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다음 실험 2에서 반응하는 양은 실험 1에서 반응하는 양의 2배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방금 전 페이지 설명한 7번 개념인데 지금 전체 기체 부피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린 뭘 알고 있습니까?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동일한 온도 압력에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부피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빼면은 얘는 2분의 1V고 4분의 3V 빼면 얘는 V죠. 아, 즉 실험 1보다 실험 2에서의 어떤 반응 전후 전체 기체 몰수 차이가 얘는 V고 얘는 2분의 1V니까 2배이고 따라서 실험 2는 실험 1에 비해서 반응이 2배만큼 더 많이 일어났겠구나. 됐나요? 자, 그런데 실험 1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었잖아요. 즉 실험 1에서 N몰이 모두 소모되었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실험 2에서는 그럼 얘는 몇 몰이 소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응한 양이 2배니까 얘는 2N몰이 소모되었다는 얘기죠. 실험 1에서 B가 N몰이 소모되었으니까 실험 2에서는 B가 2N몰이 소모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N몰만 남을 텐데 한계 반응물이 뭐라 그랬어요? 어느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이제 어느 하나가 모두 소모된 그 반응물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B는 남았잖아요. 그럼 뭐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A가 한계 반응물이겠죠? B가 남아있으니까 A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A가 한계 반응물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실험 예상 한계 반응물은 A이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한계 반응물을 먼저 딱 판단을 하고 나서 이제 B하고 C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표를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 실험 2 예상을 한번 봅시다. 아까 내가 지웠는데 그 실험 2는 실험 1에서보다 반응이 2배만큼 더 많이 일어나니까 실험 1에서 B가 N몰이 모두 소모가 되었다면은 실험 2에서는 총 2N몰이 소모되었을 거라 아까 설명을 했죠. 밑에 3번에다 필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 여기다 필기하겠습니다. 이 공간에다가.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몰수에 관한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반응 전에는 총 N몰하고 그 다음에 3N몰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반응 전에는 총 기체 몰수가 3N몰인데 전체 기체 부피가 반응 전이 3V에 해당하죠. 즉 3N몰이 3V에 해당하니까 2분의 5V는 몇 몰에 해당했어요? 2분의 5N몰에 해당하겠죠. 마찬가지로 N몰과 3N몰 반응 전에 총 기체 몰수가 4N몰인데 반응 전 부피가 4V니까 4N몰이 4V에 대응된다면은 3V는 3N몰에 대응이 되겠죠. 즉 반응 후에는 3N몰이 남게 되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험 2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므로 얘는 모두 다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2N몰이 소모된다 했었죠. 얘는 0, N일 텐데 반응 후에 총 3N몰이 남아야 되잖아요. 얘는 2N몰만큼 남아있어야겠죠. 여기에 총 3N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2N만큼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 반응하면서 생성된 이 반응하는 얘네들의 그 몰수의 B는 반응 식에서의 개수의 비와 같으므로 B하고 C는 얼마입니까? B는 2고 C는 2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뭐 구할 수가 있습니다. B는 2, C는 2다. 됐나요? 자, 다음에 이제는 지금 어쨌거나 어때요? 그 문제 풀이 방법이 1번 문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쫙 풀었죠. 이렇게
반응 전의 상황부터 짝 써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다. 뭐 또는 반응 후에서부터 반응 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한번 이 문제를 풀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왼쪽에 잠깐 지울게요. 이쪽 파트. 자, 한번 볼까요? 문제는 각자 읽어보는 걸로 하고, 자, 실린더 가에서 반응 후 B와 C의 양을 N몰, 2N몰이라 하자. 왜냐면 몰 B가 B하고 C의 몰수비가 반응 후에 1대 2의 몰수비로 남아있으니까. 이때 반응 전 A와 B의 양을 구하고 반응 계수 A, B를 먼저 구하려 돼 있어요. 자, 한번 표를 그어봅시다. 그래 보면은 얘는 A, B, B, 지금 A, C로 가죠. 그런데 반응 후의 양을 N몰하고 2N몰에 여기 두는 거예요. 얘는 0이고 되었나요? 자, 반응 전에는 그 A하고 B만 있으니까 C는 없잖아요. 그죠? 자, 지금 내가 뭐부터 적었습니까? 반응 후의 상황부터 적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봐봐요. 여기 EN몰이 지금 생성되었다는 얘기는 반응하면서 EN몰이 이렇게 플러스 EN만큼 생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성되었다는 얘기고. 자, 근데 반응 계수를 잘 보면은 여기 A하고 여기 A가 같죠. 그죠? 즉 A 대 A, 1대 1의 계수비로 반응을 하니까 얘가 EN몰이 생성이 되었다면은 얘는 EN몰이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A는 지금 0몰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처음에 EM몰만큼 있었단 얘기고. 그런데 반응 전에 몰수비가 A 대 B가 1대 1이잖아요. 그러면은 A가 여기 EN만큼 있었다면은 B도 EN만큼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EM몰만큼 있었던 게 M몰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얘는 M몰이 반응합니다. 자, 지금 따라왔나요? 이렇게 뭔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반응 후의 상황부터 보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 후에 N몰하고 EN몰이 있다고 가정하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자, 가운데 여기에 비율은 반응식에서의 계수비와 같아야 되죠. 따라서 A 대 B는 얼마다? 2 대 1이다. 되었나요? 그 근데 이제 반응 계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냥 A는 2, B는 1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실린더 나에서 그 반응 후 B와 C의 질량을 3W, 11W로 하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지금 반응 후의 질량을 먼저 가정을 하고 있죠. 3W, 11W가 가정을 했죠. 자, 한번 얘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얘 똑같이 아래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얘가 3W, 얘가 11W만큼 남아있었고 얘는 0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 뭘 배웠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죠. 여기에 총 14W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얼만큼 있어야 됩니까? 14W가 있어야 되죠. 반응 전에도. 근데 반응 전에는 C는 없고 반응 전 질량비가 A 대 B가 1대 1이잖아요. 근데 즉 여기의 질량과 여기의 질량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총 14W가 되려면은 반응 전에 각각 얼만큼 있어야 됩니까? 여긴 7W, 얘도 7W만큼 있어야 되죠. 그럼 가운데로 바로 채울 수가 있죠. 얘는 7W만큼 반응했고 얘는 4W 반응했고 얘는 11W 생성됐다. 아, 반응할 때 질량비는 7대 4대 11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아래서부터 풀었죠. 질량을 먼저 반응 후 질량을 가정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문제 1번은 반응 전의 상황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풀었는데 간혹가다 이게 반응 후의 상황부터 가정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 방향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거를 쭉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래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분자량 비를 지금 구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음 표를 활용해 가지고 A에서 C의 분자량 비를 구할 건데, 아까 위에서 설명한 개념 기억나나요? 그 여기 이 문제였는데 여기서 막 A를 구할 때 어떤 두 개의 B가 나오면은 나머지 한 개의 B를
이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각자 필기를 해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위에서 2번 문제에서 질량비를 구했고 7대 4대 11이라는 질량비를 구했고 몰수비는 우리가 A 대 B가 2대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2대 1대 2죠. 자, 그럼 분자량비는 어떻게 구해요? 질량비를 몰수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2분의 7대 4대 2분의 11이라고 구하면 되죠. 자, 가장 간단한 몰수 그 정수비를 나타내면은 7대 8대 11이 됩니다. 따라서 A에서 C의 분자량비는 7대 8대 11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되었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밸런스 추가 개념이 끝났고, 매우 많은 내용들을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했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조금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한번 각자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